자, 오프로드 코스를 진입을 할 건데요. 이 정도면은 초보자 코스죠. 사실 뭐 그렇게 큰 난이도가 있는 코스는 없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로우 기어가 한 번 더 더해져서 더 큰 힘을 바퀴에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로우 모드로 출발을 할 거고요. 자, 로우 모드를 넣을 때는 중립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4 로우가 됩니다. 4 로우 모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웨이바가 일반 평평한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스웨이바의 역할인데요. 그 스웨이바를 여기서는 분리를 해줍니다. 왜냐? 평평한 도로를 안정적으로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웨이바 분리를 해주고요. 네, 연결이 해제됐습니다. 이제 출발해 볼게요. 자, 이 정도는 그냥 거침없이 갑니다.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이럴 때 이 바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이 요동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잡으실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는 안전운전을 위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지만 스티어링 휠이 요동칠 때는 이렇게 일자로 엄지를 피워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스티어링 휠 도는 거에 의해서 손가락이 다치는 걸 막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면인데요. 자, 이 정도는 쉽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언덕이 있어요. 이 사면을 지나서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요. 여기 바로 이 버튼을 눌러주면 내려갈 때 속도를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지금은 1km/h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자, 수동 모드로 바꾸시고 속도를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한 4km/h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이제 지금 갈 때는 악셀링을 하면서 서서히 갈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사면을 탈 수 있는 어느 정도로 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코스고요. 언덕으로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언덕 같죠? 이게 바로 진입각의 역할입니다. 앞에 있는 범퍼가 닿지 않으면서, 자, 그리고 크롤비도 여기서 나오죠? 저속으로 가더라도 큰 힘으로 차를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땅이 안 보일 만큼 굉장히 경사가 심한 것 같은데, 자, 저 지금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HDC가 작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속도를 4km로 맞춰줘서 저는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고 천천히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격하게 바닥에 꽂힐 것 같았지만 이탈각이라고 하죠.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거죠. 각도가 심하게 변하는 면에서 서서히 내려와서 어디 앞뒤에 부딪히는 면이 없이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저쪽에 보이시는 저 길을 지날 건데요. 한쪽에 돌 무더기가 크게 쌓여있죠. 저것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웨이바를 분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코스라서요. 이렇게 앞에 봐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랭글러는 지나갑니다. 스티어링 휠이 자동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나가죠. 자, 지금 코스는요 V자로 되어 있잖아요. 지나갈 때 이쪽이 잘못 걸리고 이 뒤쪽에 잘못 걸리면 두 바퀴만 걸리고 대각선 바퀴가 떠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차동 기어가 힘을 배분을 조절을 보통은 안 걸린 쪽으로 더 가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탈출을 못하게 되는데 지프 랭글러는 트루라 디퍼런셜 기어, 차동 기어를 양쪽으로 배분이 되도록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붙어있는 바퀴에 다 힘이 정확히 가도록, 그래서 그 두 바퀴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여기서 딱 보실 수 있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악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떼도 차가 드드드드드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차의 기본적인 제어 기능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지금 떼고 있는데 미끌미끌합니다. 이럴 때 지금 이 상태가 바퀴가 앞뒤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저쪽 바퀴와 이쪽 바퀴가 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차가 완전히 흔들리죠. 그러니까 두 바퀴만 걸려 있으니까 이 차동 기어를 제한하지 않고서는, 완전 트롤하고 잠궈주지 않고서는 차가 두 바퀴만으로 특히 이 무게를 버텨나가기가 힘든 거죠. 특히 바닥도 또 미끄러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자, 이제 앞뒤 프론트 리어를 모두 트루락 잠궈줍니다. 네, 잠궈주면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탕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자, 쉽게
빠져나가죠. 네,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지금은요, 이런 통나무 사이사이 길을 지나러 갈 건데요. 딱 그 바퀴가 딱 지나갈 수 있게끔 딱만 되어 있는 그 길을 지나갈 때는 바퀴 정확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보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랭글러 같은 경우는 핸더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바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범한 도로를 달릴 때는 권장하지 않지만, 네, 이럴 때는 스티어링 휠을 한 손으로 12시 방향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밖으로 빼는데요. 팔을 밖으로 빼시면 큰일 납니다. 전복이 됐을 때 팔이 완전히 으스러지겠죠? 네,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머리를 밖으로 빼서 네, 바퀴를 확인해 줍니다. 그 핸더 아래로 바퀴의 모양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눈높이에 따라서 바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사이드 미러를 접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잘 보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접진 않겠습니다. 자, 보면서 출발을 할게요. 자, 여기 통나무에 바퀴가 얹어지는데, 자, 이럴 때는 틀어지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이 틀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일자로 가고 있는데 제 스티어링 휠은 왼쪽으로 엄청 꺾여 있거든요. 스티어링 휠은 오른쪽 왼쪽으로 막 꺾여 있지만 바퀴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네, 바퀴를 확인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오프로드죠. 사실 일반 도로에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죠. 자, 다음은 희소라고 하는 코스인데요. 이건 이 차의 앞뒤 무게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기는 곳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좁아요. 차폭에 딱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쪽에서 저 사이로 딱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요. 들어갑니다.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이런데 앞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네네. 슬슬 움직이면서 스톱! 이렇게 조금씩 지나면서 이 차의 무게가 앞뒤로 배분되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오, 좋아, 가만히 있어. 아니, 됐다. 자, 이 앞에 보시면 계단이 있어요. 사실 웬만한 승용차는 당연히 턱하고 이 앞에부터 부딪히겠죠. 범퍼부터 부딪히겠지만 랭글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코스가 올라갔다가 평지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악셀링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에 서게 되면 또 다시 또 톡을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어느 정도 있게끔 툭 하고 한 번에 중간에 서지 말고 지나가시는 건데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겁먹지 말고 속도를 내주세요. 그리고 서지 않으면 이쪽으로 너무 쉽게 올라갑니다. 짠. 네. 그리고 바로 도화하는 곳이 있네요. 자, 이 정도는 랭글러 쉽게 지나가는데요. 자, 강물에 지나가는 거 많이 보셨죠? 물이 막 튀는데 강을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차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침수차는 중고차 사실 수 없죠. 근데 어떻게 물에 들어가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물에 젖으면 안 되는 부분들, 뭐 전기장치라던가 그리고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흡기구를 위로 높이고 이 안에 있는 전자장비들을 최대한 다 방수를 시켜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즉 엔진의 흡기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나가 볼까요? 엔진룸이 막 잠기는 것 같고 막 물이 옆으로 들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자, 문 옆으로 막 들어올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가뿐하게 지나갔죠. 이쪽으로서. 자, 여기에는 암석과 통나무 들로 이제 임의로 만든 지형인데요. 저 가운데는 푹 파여 있죠. 그리고 저 통나무가 있는 지형도 약간 사면처럼 떠 있습니다. 이런 곳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스웨이바 분리와 이 특별한 랭글러의 서스펜션 덕분인데요. 리지드 엑셀이라고 하죠. 그리고 옛날에 마차 때부터 썼던 그런 서스펜션입니다. 소준빔처럼 양쪽 바퀴가 바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바위에 연결이 되어 있고 차체랑도 이렇게 연결돼 트랙감이 있고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체는 이렇게 있으면서 바퀴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휠 트래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형도 어려움 없이 차체 부딪힘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형도 지금 바퀴가 양쪽으로 막 다, 네 바퀴가 다 여기저기 빠지고 있지만, 네. 하지만 차체는 흔들릴 뿐 닿는 느낌이 없죠. 다 바퀴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머드 코스인데요. 이 머드 코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뒤늦길 같은 곳은 리어락 정도를 잠궈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퀴가 두 개가 떠 있는 곳에서 나머지 두 바퀴의 힘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디퍼런셜 락, 그러니까 차동결 잠그는 버튼 눌렀었죠. 이번에는 머드, 진흙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도 막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잠궈주는 건데요. 앞바퀴까지 잠글 필요는 없었고, 리어만 잠궈도 이 정도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만 잠궈줍니다. 리어 올리.